안녕하세요. 새날입니다. 지난번에는 시간 관리를 위해서 딱 한 가지, 뭐가 있어야 한다?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시간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다.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도 그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책 442 시간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플래너를 써보시거나 시간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 중에서 타임 트래커라는 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타임 트래커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표인데요. 이 시간표를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접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눈에 보면서 내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구나. 시간 관리를 해야겠구나. 혹은 내가 시간이 없어 라고 핑계를 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타임 트래커를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근데 이 타임 트래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시간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 시간 블록에 대한 이야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 시간 법칙 99쪽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블록을 채워라.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독서하고 몇 시간 운동하고 몇 시간 잠을 자는지 아는가? 직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대개 직장인들은 하루 8시간 일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총 근무 시간이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를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장인 김세진 대리의 일과를 살펴보자. 김 대리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한다. 출근 후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어제 있었던 뉴스 기사를 검색한다. LA 다저스 게임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람들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살핀다. 페이스북을 보며 지인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준다. 그때 같은 팀 동료인 최정규 대리가 와서 모닝커피나 한잔 하자고 한다. 최 대리의 힘든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어주며 공감해주다 보니 어느덧 30분이 훌쩍 지났다. 사무실에 가니 팀장이 부른다. 이런저런 업무 지시를 받고 메일을 체크하니 어느덧 10시가 되었다. 카톡에 쌓여있는 지인들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간단히 이모티콘을 날려준다. 이제야 비로소 김 대리는 오전 회의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일과를 시작한다. 김 대리는 매일 아침 8시면 출근하는 성실 직원이며 동료의 고충도 잘 들어준다. 하지만 김 대리가 아침에 와서 뉴스 기사를 보는 것은 일한 것일까? 동료와 커피를 마신 시간은 일한 것일까? 김 대리의 일과를 엄밀하게 살펴보면 일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직장에 출근해서 의자에 앉아 있다고 다 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과 시간에는 일을 미룬다는 것이다. 그들과 같이 일을 해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은 정해진 마감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항상 늦게까지 남아 일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일을 미루게 되고 그게 자신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다. 혹시 김 대리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는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할까? 하루에 몇 시간을 나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보낼까? 오늘 나의 하루를 시간대별로 기록해보고 일한 시간을 살펴보자. 돈을 쓰고 가계부를 정리하는 것처럼 시간에 대한 기록을 체크해보는 것이다. 시간 가계부를 쓰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처음에는 30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의욕이 넘쳐 분 단위로 관리하다 보면 일을 위한 일이 되어버려 금방 지치게 된다.
너무 세세하게 적기보다는 30분 단위로 기록을 해 나가라. 어플, 다이어리, 메모지, 어떤 것도 좋다. 기록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직장인이라면 하루 일과가 기상, 출근 준비, 이동, 일, 점심, 휴식, 일, 이동, 독서, 운동, 육아, 회식, 취침, 이 정도로 분류될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해보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집계를 내는 것이다. 너무 세세히 분류하는 것보다 5개, 6개 정도로 저마다 시간 사용의 빈도수가 높은 항목을 분류하여 관리하면 편리하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주간 단위로 사용한 시간의 통계를 내어본다. 그러면 일주일 168시간 중에 자신이 얼마나 일하고 건강을 위해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알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하는 시간을 처음 기록하는 초심자는 시간 블럭 기법이 적합하다. 이들에게 처음부터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라는 것은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아기에게 뛰어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들에게 세세하게 분단위로 모든 활동을 기록하라고 하면 이걸 다 어떻게 기록해요? 라는 불만만 나온다. 그리고 얼마 못 가 기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쓰인다며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게 성취감을 맛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아침에 기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하루를 30분 단위로 기록해 나간다. 블록을 하나씩 쌓아 벽을 쌓는다는 기분으로 빈칸을 채워 나간다. 되도록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해 나가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몰아서 기록하면 지난 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정확한 측정이 어렵게 된다. 하루 종일 발생한 사건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그리고 취침 전에 그날 하루를 집계해본다. 집계할 때는 항목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분류하는 것이 유용하다. 다음 시간 블럭 표에서는 편의상 자기계발은 회색, 개인 용무는 하늘색, 업무는 파란색을 사용하고 취침은 별도로 색칠하지 않는다. 이렇게 색으로 분류를 해두면 한 주 동안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의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보면 본인이 생각한 시간과 실제로 사용한 시간이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 개발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밝지 않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틈틈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만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또한 건강은 저축과 같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다 보면 잔고가 쌓이고 나이가 들면 그 잔고를 조금씩 꺼내 쓸 수 있다. 이렇게 측정을 해봐야 본인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세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간 기록은 상당히 중요하다. 시간 블럭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책에 시간 블럭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쓰는 것이고,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단위로 이렇게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체크해보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표를 만들어 봤을 때 정말 내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내가 시간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쓰는지 한눈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결심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블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시간 블럭이 아니라 타임 체커라고 해서 제가 플래너를 제작을 하고 시간 관리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과 같이 모임을 하면서 이 타임 체커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설명을
해 놓은 PDF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밑에 그 타임 체커를 어떻게 쓰는지 PDF 파일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순서로 체크를 하면 되는지 방법도 자세하게 제가 잘 써놨으니까요. 그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한 번쯤 이렇게 시간 불러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시간 관리해야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이 좀 더 뚜렷하게 떠오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PDF 파일 꼭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